Shoot a man you admire in the back of the head, boy. Dan, tell your boy it's over. You think you can keep your gun on him, will you? 고막 때리는 총성 웨스턴 영화 탑10 하고 있습니다. 네? 8위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8위는요. 야, 늦었어. 빨리 뛰어. 아이 몇인데 그래요? 아이 3시 10분이야 이놈아. 8위는 3:10 to 유마. 3시 10분 발 유마. 3시 10분 기차를 타려고 그렇죠. 엄청 노력하는. 그러니까 유마행 3시 10분인 거죠. 네. 예. 이게 우리나라 제목도 3:10 유마인가요? 네, 3:10 to 유마. 옛날 50년대 나왔던 3:10 유마는 한국 제목이 뭡니까? 결단의 3시 10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결단의 3시 10분. 예. 유마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 서부의 그 교도소가 있는. 그렇죠. 이거 서부 그게 지명인가 봐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명입니다. 자꾸 까불면 유마로 보내버린다고. 아오지 같은 데인가 봐요. 약간 아오지. 거기에 이제 연방 교도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중죄를 저지르면 유마에 끌려가서 이때는 근데 막 탈옥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 감옥이 튼튼했나 봐. 유마로 보내곤 했나 봅니다. 아리조나에 있는 지금은 아주 조그만 도시인데 이때는 꽤 그 큰 도시였나 봐요. 유마. 우리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3:10 to 유마 2007년작이고요. 예. 3:10 유마. 예. 57년 작품을 리메이크한 거죠. 딱 50년 지나서 리메이크된 작품이 나온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950년대가 이 웨스턴 영화의 황금 시대. 정말 많은 서부 극이 나왔잖아요. 헐리우드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영화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결단은 3시 10분은 좀 예, 이거 보시고 근데 그 영화도 나름 평가받는 아주 재밌는 그러니까 리메이크 했겠죠. 원래 단편 소설인가 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 거죠. 네,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우리가 아는 영화 중에 그 앙코르라고 알려진 Walk the Line. 그렇죠. 예, 그 영화 연출했었고요. 또 울버린, 로건 이거 두 개 했죠. 이거 두 개 했고 또 최근에 포드 vs 페라리. 극장가다에서 했던. 포드 대 페라리. 예, 작년에 이걸로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최 과장이 우리 로코 때 가져왔었나요? 케이트와 레오폴드. 그거 좋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죠. 아주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뽑아내는 스타일.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목들을 들어보니까 약간 색깔이 있네요. 감독도. 아니, 뭔가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그런. 그다음에 99년에 왜 걸 인터럽티드라고 뭐 처음 하는 새 출발 뭐 이런 우리 제목인데 윈노나 라이더랑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우피 골드버그. 난 그 영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처음 만나는 자유 아니에요? 맞다. 처음 만나는 자유. 뭐 이상한 제목을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들어서 처만자. 걸 인터럽티드. 이게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생기는 이런 일은. 네, 주인공들을 소개해 볼게요. 네. 크리스천 베일이 나옵니다. 여기가 빅2가 나옵니다. 빅2. 크리스천 베일이 남북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를 하나 잃은 상위 군인이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가난한 농장주예요. 농장을 잘 만들었는데 가뭄이 와서 농장이 이제 작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아주 궁지에 몰린 목장주로 나옵니다. 낭패에 빠진 남자죠. 자꾸 낭패란 말을 좋아해.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빅2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벤 웨이드 역으로 러셀 크로우가 나옵니다. 여기서 크리스천 베일의 아내 역 앨리스 역으로는 그레첸 몰이라는 배우가 나오고요. 난 너무 좋아 그레첸 몰. 여기서 아주 미인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보를 하나 가르쳐드리자면 그레첸 몰이 옛날에 그 노토리어스 배트 페이지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미국에 어떻게 보면 처음 이건 실제 인물인데 처음 그 약간 S&M 사진 같은 거 찍었던 모델이 있어요. 누드 모델. 그 얘기를 영화화한 거죠. 거기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정보예요 이게? 그게 이제 무슨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이제 누드 모델이다. 거기서 그래서 많이 벗습니다. 그 영화에서 배트 페이지에서. 뭐 TMI고요. TMI. 아니 근데 나는 그 영화에서보다는 여기서 참 예뻤어요. 3:10 유마에서. 난 그래서 처음에 이 배우가 그 배우인가 그랬었다니까 이때 당시에. 근데 그 배우더라고요.
그런 건 밝아. 네, 그리고 댄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큰 아들 윌리엄 역으로 로건 러맨이라는 배우가 얘는 나왔어요. 이제 티네이저고 아빠한테 좀 개기는. 그렇죠. 아빠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아빠가 네, 아빠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네, 못났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대나 그러지 뭐. 어느 시대나. 겁쟁이. 아들. 티네이저고. 아들은 아버지를 항상 부정하게 돼 있어. 네, 네. 이 배우는 이거 다음에 왜 그 퍼시 잭슨 무슨 번개도둑 번개도둑. 네. 그거 주인공이잖아, 얘가. 그래서 갑자기 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히트는 안 한 것 같아요, 퍼시 잭슨은. 네. 네? 그리고 벤 웨이드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쵸. 많이 있었어요. 깽단이죠, 많이 있어요. 깽단. 땅에게는 부하들이 있지. 예.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고 그리고 또 악독해요, 애들이. 그렇죠. 예? 무자비하죠. 예.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악독한 그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예. 오른팔. 예, 찰리 프린스라는 역으로 벤 포스터라는 배우가 벤 나왔습니다. 포스터. 예. 벤 포스터 여기서- 지금은 뭐 예. 이때는 이 빅2였지만 네. 지금 벤 포스터도 굉장히 유명해졌죠. 인기도 엄청 많고 영화도 많이 하고 미국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이 벤 포스터 되게 좋아하더라고. 인상적이었어요. 이 영화에서도 이 잡아먹어요.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이제 자기 보스가 딱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잡힌 보스를 찾으려고 엄청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죠. 막 악독한 짓을 하면서 막 이제 쫓아오는 어떤 그런 중간 보스인 거죠. 근데 그렇죠. 어우 아주 그냥 확 잡아먹어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이 악당들이. 러셀 크로도 그렇지만 얘는 아주 폭력적이고 나쁜 놈 같지만 되게 충성심 있는 오른팔이죠. 그렇죠. 제가 악당이면 이런 부하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충성스러우면서 아주 기지도 잘 발휘하고. 그렇지. 네. 똑똑해. 네, 똑똑해요, 네. 진짜. 상황이.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또 다른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인 배우 피터 폰다. 헨리 폰다의 아들이죠. 그렇죠. 예. 네. 우리 저기서 했잖아. 라이미. 라이미에서 악당이죠. 네. 거기서 라이미가 쫓아가는. 예, 피터 폰다가 현금 수송 마차에 예. 그렇게 포터 같은 사람인데 음. 이 사람도 완전 산전수전을 겪은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미스터 맥클로이 역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예. 이제 이 사람들이 경찰이나 보안관도 아니고 네. 이제 보안관은 이제 셰리프라 그러거나 뭐 마샬이라 그러거나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여기는 핑커톤이라고 하죠. 네. 핑커톤은 그 용병 같은 건가요? 용병 같은 겁니다. 그쵸. 이건 실제로 있었던 예. 지금도 있어요. 지금 1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있죠. 그 현금 수송차를 운영하는 사설 있어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업체들. 그렇죠. 네. 핑커톤이 사설 경호업체예요. 예. 남북 전쟁 때 생겨가지고 핑커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뒤로 쭉 해가지고 지금 뭐 시큐리타 뭐 AB인가 뭐 하여튼 지금 아직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때부터 특수 경호 사설 경호를 한 겁니다. 네. 그 남북 전쟁 때 부자들이 경호원들 고용해가지고 어디로 이동할 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력이 좋은 용병 같은 사람들이죠. 핑커톤이라고 그러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용맹해요. 그렇죠. 예, 용맹한데 아주 인상적인 역으로 피터 폰다가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고 피터 폰다가 네. 네,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기서 총 맞고도 살아나고 막 그래요. 네. 어우 그 총을 뽑는 장면 인상적이었죠. 네. 네, 310 to 유마. 이게 이제 유마로 가는 3시 10분 8 기차. 기차.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 1884년이라고 나오죠. 아리조나예요. 애리조나. 아리조나면은 미국 서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주죠. 유마도 아리조나에 있고 얘네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가려고 하는 유마행 기차역이 있는 데가 컨텐션이라는 예, 마을이죠. 마을인데 그것도 아리조나에 있고 네. 얘네들이 출발하는 비스비라는 곳도 아리조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조나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근데 계속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리조나가 미국의 그냥 한 주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거기 이동하는 겁니다. 예. 죄수를 데리고. 근데 이제 이게 짧은 이제 단편 소설 1950년대 나온 단편 소설인데 이거를 영화화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히트하고 서부 영화의 황금기 시대에 되게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50년 만에 이 맹골드가 맹골드는 우리말로 하면 남금이네. 금남씨. 금남형이 이거를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뭐 스토리나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황당무계하고 끝에 또 스토리는 나는 항상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마지막에 왜 그랬는지도.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이 두 배우 정말 내가 아까 빅2라고 했는데 이 두 거대한 배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점에 있었을 때
찍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러셀 크로는 집에 오스카 트로피가 있는 그렇죠? 글래디에이터로 이미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은 아직은 없는. 그런데 요 전에 이제 그 머시니스트랑 배트맨 하면서 몸무게 막 30kg 뺐다가 막 50kg 쪘다가 막 말도 안 되는 일 했잖아요. 1년 상관에. 네. 그 다음 해예요, 이게. 배트맨 찍은 다음. 배트맨 비긴스를 네. 찍은 그 다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인가 있다가 더 파이터인가 그걸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연기 잘하고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막 아이돌 이런 게 아니고 다 메소드 연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에요. 크리스찬 베일은 완전히 진짜 메소드 연기의 대명사잖아요. 네. 러셀 크로는 그냥 멋있고 이때 당시에 그냥 뭘 해도 멋있었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둘이 웨스턴 영화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에 나왔던 영화 리메이크를. 그렇죠. 약간 의외. 그렇죠. 예. 약간 의외 이 사람 정말 잘 나갔던데. 그런데 이 스리텐트 유마가 나와서 다시 웨스턴 영화에 대한 그 뭐랄까요 호감을 또 많이 갖게 해줘.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어땠어요, 저녁에? 좀 한마디? 저는 웨스턴 영화 8위에서 제 눈물샘이 야 이게 눈물샘 있나? 이 영화가? 자극받아서 제가 눈물을 흘린 웨스턴 영화가 8위부터 나오는 바람에 그 아들과 그 코드였구나 네, 마지막에. 그렇죠. 뭐 엔딩 파트니까 그건 또 이따가 아무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배우 덕에 그렇죠. 볼 맛이 나는 배우빨을 엄청 받았죠. 그렇죠 받았죠. 감독발 네. 배우빨이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총싸움하고 이런 것도 이제는 옛날 그 스타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도 또 좀 낭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웨스턴 영화의 낭만 이런 거가 또 느껴지는.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잘된 작품이고 아주 전형적인 웨스턴 영화의 스토리와 전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아 그래? 60년 된 얘기인데? 아니 다른 웨스턴 영화에서 보기 힘든 소재잖아요. 죄수를 호송하는데 이 죄수를 기차를 태워야 돼. 그치. 그죠? 근데 기차를 태우는 게 뭐 어려운 일이냐? 그 호송팀이 가가지고 그냥 태우면 되는 건데, 근데 진짜 이 악독한 악당의 부하들이 이거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 방해를 뚫고 저 기차를 태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되게 신선한 소재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신선하게 본 건 네. 이거는 권선징악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돈이면 휘둘리는 무법천지의 세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안관도 돈으로 했다가 자기 생명을 위협하니 보안관도 떠나는 상황.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컨텐션 그 마을에서 이제 기차를 타야 되는데 거기서 찰리 프린스 이 중간 보스가 딱 딜을 걸어버리잖아요.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그렇죠. 자, 저 위에 지금 벤 웨이드가 있는데, 니네 다 알지 벤 웨이드. 벤 웨이드가 있는데 저 위에 그 벤 웨이드를 지키고 있는 애들 한 명씩 죽일 때마다 뭐 $200씩 주겠다. 그렇죠. 동네 사람들한테 딜을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나서. 내가 죽이겠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사면초가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이게 완전히 되게 쫄깃쫄깃하게 이거를 아주 서스펜스 넘치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적인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자본주의 마인드고. 그렇죠. 돈으로 여기 지금 주인공인 크리스찬 베일 여기서 댄인가? 네. 댄이 이 호송에 참여하는 것도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200불 일당 200불 준다니까 그걸로 받아가지고 목장 그 빚 갚으려고 돈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네. 나중에 그리고 딜하잖아. 러셀 크로가 내가 너 더블 줄 테니까 풀어달라. 1000불 줄게. 그렇죠.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적이면서도 그 씬도 근데 또 댄은 사실은 돈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돈 때문만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예. 솔직한 또 다른 예. 얘기를 또 하죠. 그 전쟁에 나갔던 것도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이제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부분이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댄이라는 이 호송을 해야 되는 이 기차에 태워야 되는 사람과 이 천하의 악당 벤 웨이드가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브로맨스가 시작된 예. 거죠. 두 사람이 서로를 좀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가요. 그렇죠. 이게 브로맨스. 근데 나는 거기서부터 약간 좀 그래. 마지막에 결말 부분도 그게. 그렇고 좀 이게 오사카 이게 뜨거운 남자들의 피해 이런 걸 좀 아시면 좀 전혀 할수 다른 있는데. 맥락이나 읽히던데. 무법자 하면 영어로 뭐예요? 아웃로우. 아울러잖아. 예. 그러니까 법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바깥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스스로 나갈 수도 있지만 밀려나가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죠? 서부 개척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법이 미칠 수 없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악당도 물론 굉장히 잔혹한 악당이고 이 악당 세계를 꾸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밀려난 거지. 근데 밀려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밀려나서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밀려난 사람들을 기업해서 악당이 돼 있는 거야. 남의 걸 그냥 쉽게 뺏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 악당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도 사실은 밀려나는 거야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중심지로부터 자꾸 밀려나서 서부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당연히 같은 원인에 의해서 자기 입장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던데. 글쎄요, 저는 뭐 다른 걸 좀 느껴서 뒤에 제 눈물샘이 좀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댄의 이 집에서 벤 웨이드가 하루 정도 묵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몇 시간 묵는 거죠. 네, 집에. 저녁 시간에 같이 저녁을. 저는 그때 그 집을 나설 때 댄이 큰아들은 집을 지켜라, 아빠가 같이 가겠다라는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 벤 웨이드가 그 가족들에게, 그 와이프와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의 아버지만큼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좀 다른 걸 느낀 게 이 가족들하고 단란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녀들과 와이프와 거기서 벤 웨이드의 본인이 꿈꿨던 어떠한 모습을 거기서 보지 않았나. 그렇지. 네, 그래서 이 가정에게만큼은 내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가족들에게 일종의 대는 내가 그대로 돌려보내주겠다라는 약속도 했고 저는 그것을 시작으로 영화의 뒤쪽에서는 사실은 돈으로 매수하고 정말 돈으로 넘어갈 뻔한, 돈으로 어떻게 보면 둘이 합의를 볼 뻔한 장면이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지만 결국엔 돈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남자들 간의 약간의 뭐 의리, 이런 부분에 아주 짧게 둘이 합의를 보고 엔딩 장면을 어떻게 보면 둘만의 작전처럼 좀 연출을 하려다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그게 하고, 네. 방금 남자들 간의 의리로 표현하는데 나는 좀 다르게 읽힌 맥락이 그건 거예요. 삶에 의해서 자꾸 자기가 꿈꿨던 세계를 꿈꿔지 못하고 삶이 점점 폭폭해지는 두 사람. 그 사람이 깨닫는 자기 위치인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근데 벤 웨이드, 러셀 크로우는 왜 밀려난 건데? 여기는 되게 잘 나가는 악당인데.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악당인데 그 전에 밀려난 거지. 어디서 밀려나?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세계에서 밀려나서 자기가 그 말하자면 법 안에서 살 수 없으니까 도망자가 됐고 도망자가 다시 악당들을 규합해서 그 자기에서 알게 하는 거지. 서부에 금광도 있고 돈도 있고. 서부의 금광이 중요한 건데 서부에서 나오는 금이 얼마나 되냐고. 그냥 소문만 무성하고 뭔가 저쪽에 가면 뭐가 있다라는 거지. 아니요, 돈을 엄청 많이 훔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훔쳐서 네. 그 이후에는 정말 이제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악당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처음 단계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 밀려났던 단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지. 돈을 훔칠 수밖에 없던 그 악당으로밖에 될 수 없던 그 시작. 그치. 아무튼 이 두 남자가 동질감을 서로 그치. 느끼는 포인트가 있다 이거잖아. 아무튼 뭐 그래요. 둘 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베일도 여기선 북군이었다고 하잖아. 네. 그 남북 전쟁 때 했는데 자기 다리도 잃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보상금을 줬는데 그걸로 이제 목장을 차렸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제 가뭄이 와가지고 힘든 거지. 퍽퍽한 거고. 악당은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 이 벤 웨이드, 러셀 크로우는 좀 신물이 난 것 같아. 이 사람 죽이고 악당 짓에. 악당 짓에 신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결말에 이제 그런 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진솔하고 굉장히 자기가 봤을 때는 멋있는 사람을 만난 거지. 저는 신물이라기보다는 약간 감화받은 거야. 가마? 네. 댄한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신념, 이런 거를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그래서 뭐 그런 스토리 라인이 갑니다. 근데 저간 이 둘의 그 연기가 참 뭐랄까요, 되게 좋아요. 그렇죠. 아우, 갑자기 또 뒤에 생각이 나네. 너 어디서 부른 거야? 올라오네요. 지금 갑자기 또. 그 호텔에서? 아니, 호텔이 아니고 아들? 그 아들이 볼 때에 아빠가 벤 웨이드를 열차로 태우는 장면이 아들의 시선으로 딱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 둘이 마음을 합심을 한 건데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걸 아들이 딱 보는 순간 제가
갑자기 쫙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순간적으로. 얘네 다 그 아들 둘 있는 집안이라 더 그런가 보다. 그렇죠. 아들 둘 있는 집안의 장남들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그 아들 심정이지? 그리고 네. 저는 그 앞에 이제 영화 중간에 나오는데 거기서 댄 크리스찬 베일이 이 러셀 크로우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치?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묘한 이상한 뿅점이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브로맨스가 맞네요. 정말 진정한 우정을 둘이 찾는 거지.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이 영화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전형적이고 죄수 호송하고 뭐 지키고 뭐 알라모 이런 영화 보면은 방어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패싸움하면서 전쟁 비슷하게. 그런데 이 2007년 3:10 to Yuma는 이 이제 빌런인 러셀 크로우를 되게 쿨하게 그린 거지. 멋있게. 그거가 다른 겁니다. 왜냐면 서부국에서는 악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놈놈놈 The Good, The Bad, The Ugly에서 리 반 클리프 악당이잖아요. 멋있긴 하지. 하지만 나쁜 놈이잖아. 네. 마지막에 죽고. 네.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 서부 스토리인데 여기서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아 나쁜 놈인데 여기서 멋있고 이게 또 관객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얘가 또 그림 같은 걸 그려요. 그렇죠. 그림 되게 잘 그려서 이렇게 약간, 딱 주고 하잖아. 또 포장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바텐더 웨이트리스랑 또 그런 거 보면 말도 되게 멋있게 하고 그리고 또 멋있어. 이 여기 요 모습 그대로 퀵 앤 데드라는 또 서북이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완전 진짜 재밌는 지네크만, 샤론 스톤 나오는 디카프리오도 나오고 그게 이번에 좀 순위에다가 좀 밀려나긴 했는데 그 영화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머리 이렇게 길고 거기서는 이렇게 묶여 있지. 거기서 그 영화도 제일 멋있습니다. 러셀 크로우가. 그냥 나오면은 그냥 다들 남자도 반하고 여자도 반하는 그렇죠. 그런 외모를 가진. 특히 또 이 사람은 러셀 크로우는 서부극 뭐 현대극 다 잘 어울려 또.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지금 오샥 형 표현대로 이 벤 웨이드 이 악당을 러셀 크로우가 했는데 얘를 너무 낭만스럽게 포장을 했어요. 너무 멋있게 그린 네, 거지. 그래서 이 댄 크리스찬 베일의 가족 이 아내도 그런 눈빛으로 약간 흔들려. 네, 러셀 크로우를 바라보고 나쁜 사람 같지 않다. 심지어 이 아들들의 입에서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를 계속 대사를 계속 쳐줘요. 그게 흔들리는 걸 보고 딱 크리스찬 베일이 크리스찬 베일이 뭐라고 하죠. 그렇죠. 말 걸지 마. 예, 단둘이 있을 때 아내한테 저 사람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인 줄 아냐. 그렇죠. 그래서 지저스 하면서. 옛날에 서부기랑 이제 그게 좀 다른 거죠. 우리를 관객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 베일 편이기도 하지만 러셀 크로우도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보면서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빌런의 느낌은 벤 포스터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오른팔인 그렇죠. 끝까지 쫓아오는 걔한테 갑니다. 그렇죠. 근데 걔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복장이랑 그 두목을 쫓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약간 스테레오타입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나온 어떤 웨스턴 영화에 좀 전범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여기 나오는 이제 총기류가 엄청 나오잖아요. 서부 시대는 결국 총이니까 그죠. 그렇죠? 대표적인 권총이 있어. 뭐라고 부르냐면 콜트 싱글 액션 아미라는 총이 있어. 콜트. 이게 1873년에 나왔대요. 근데 영화 처음에 그 날짜 몇 년이라고? 84년. 84년. 그럼 한 10년 정도 지난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 이게 콜트 싱글 액션 아미라는 마지막에 아미라는 말이 붙은 걸 알기 보면 이게 유추하시는 게 뭐냐면 남북 전쟁에서 이 총이 처음에 선보이면서 장교들한테 권총을 지급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남북 전쟁에서 실제로 쓰이지를 못했어. 이게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예전에 남북 전쟁만 해도 라인 배틀이라고 해서 쭉 서가지고 총을 이렇게 일렬로. 그쵸. 그것도 총 쏘고 나면 또 막 화작 장전하고 다음 이렇게 줄 쏴야 쏘죠. 되잖아. 네. 다음 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독립전쟁부터 그 시절에 쓰던 총들이 계속 이런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장전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서로 장전하다 보면 총 맞아 죽어. 근데 이 콜트 싱글 액션 이 권총이 어떤 단계냐면 이제는 권총 안에다가 총알을 리볼버인 거거든. 총알을 이렇게 잴 수 있어. 잰 거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6발을 순차적으로 그냥 쏠 수 있어. 그러면 한 번 장전하는 동안에 6발을 맞을 수도 있어. 아, 그러면 이 리볼버가 1870년대 나왔다고? 73년. 아, 그러니까 리볼버는 그 전에도 나왔는데. 전에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콜트 종류가 콜트가 만든 거 중에 요 앞에 요게 중에 싱글 액션. 이게 뭐냐면 예전의 총들은 이렇게 총을 딱 꺾어가지고 6발 딱 놓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세워서
꺾는 그쵸? 스타일이잖아. 그쵸. 얘는 옆으로 딱 당겨가지고 거기다 6발 넣고 이렇게 잠기는 거야. 아, 또 그쵸. 하나는 총을 쏠 때 뒤에 보면 이렇게 그 해머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총알을 갖다 딱 때려주는 장치 있잖아. 놀이새인가 그거? 놀이새기도 하고 해머인데 이게 그거를 한 발씩 쏘려면 그렇죠. 당기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당기면 거죠.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반드시 당겨야 총을 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손을 탁탁탁탁 치면서 그래서 나오는 스타일이 뭐냐면 방아쇠를 누른 상태에서 아까 말한 해머를 막 뒤로 당기는 거야. 그렇죠. 그럼 6발을 빵빵빵빵 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총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잘 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잘 쏘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걸 잘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액션이라 나오는데 더블 액션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뒤로 당기지 않아도 그렇죠. 방아쇠를 누르면 당기면 바로 얘가 뒤로 자동으로. 와서 예. 딱 때려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벤 웨이드가 마지막에 했던 선택의 총질은 그거였거든요. 자동이었거든요. 아니야. 연사로 탕탕탕탕 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지. 손으로 다 손 당겼어. 뒤로 당기는 거지. 해머를. 나 왜 손 땡길로? 손을 이렇게 당기면서 쏘잖아. 근데 여기서 이 러셀 크로가 총 쏘는 그거가 되게 리얼하게 굉장히 잘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거야. 말 타고 총 쏘는 거 연습을. 왜냐면 옛날 서부극에서는 쏠 때 이거가 되게 액션이 오바스럽잖아. 근데 여기서 러셀 크로는 연발을 쏴도 이 막 부잡스럽게 안 하고 탁 예? 간결하게. 아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부잡스럽게 하네. 부잡스럽게 하면 느려. 빨리빨리 해야지. 굉장히 심플한 동작을 해야지. 근데 이게 이제 흔히 서부 영화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결투 장면에서 쓰는 총들이 다 이건 거야. 총을 딱 넣어놓고 총알 넣어놓고 뒤로 딱 제껴놓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권총 집에다 딱 집어넣어. 그다음에 누가 빨리 빼서 방아를 당기느냐. 그렇죠. 근데 이 방아쇠를 당기는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한데 한 발을 딱 해서 한 명을 죽었어.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악당들이 몇 명이 더 있잖아. 그럼 이제 반드시 필요한 액션이 방아쇠를 쥔 당겨서. 상태에서 네. 해머를 막 당기는 뒤로 당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따다다당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권총의 이 콜트 싱글 액션함이 요 총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알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북 전쟁 때쯤인가요? 그때 이제 이 총기류의 혁명이 그치. 나오죠. 기관총, 그치. 머신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게틀링건이라고 해서 예. 흔히 말해서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렇게 돌리면 그렇죠. 총열이 돌아가. 6개. 장고에 나왔던. 드르르르 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게 그다지 효율성이 좋지 못했대. 왜냐하면 잘 걸려가지고 고장 재미 많이 나고. 고장이 잘 났는데 그게 1차 세계 대전에서 판도를 바꾸기 우리 저번에 뭐였습니까? 와 호스. 네. 거기서 보면 영국의 그 카벌리가 기마대가 기관총 하나에 다 작살이 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다른 건데 뭐냐면 게틀링은 6개의 총열이잖아요. 그래서 게틀링 건이라는 종류가 생겼어. 그래서 이 발칸포 발칸포가 이 게틀링 건이 원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총열이 많은데 총열이 돌아가. 그래서 막 총을 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총알을 보낼 수 있어. 근데 아까 얘기한 오샤 얘기한 거기에 나오는 총은 맥심이라는 사람이 만든 맥심. 맥심 기관총은 그냥 일종의 자동 총인 거야.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지가 와서 딱 돌아와서 다시 때려서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건 아니야. 그냥 총열이 하나야. 그러면 6.25 때 따발총은 뭐야? 따발총도 일종의 그 맥심에서 나온 유의 것들이 발전해서 그래서 맥심건이라고도 하잖아요. 기관총을. 맥심 기관총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흉악한 무기는 독가스도 아니고 맥심 기관총이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그걸로 많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근데 어쨌거나 총기가 막 발전하는 그 시대의 아주 시작점이 서부 시대인 건 맞아요. 그렇죠. 정말로. 거기에 또 흔히 말하는 우리 총을 막 이렇게 돌리는 장총 있잖아. 막 이것도 콜트에서 나온 총이거든. 샷건. 샷건은 이렇게 뭐라지? 땡기는 거. 아니 탄환이 큰 걸 쓰는 게 샷건이고 얘는 레버식 장총이라서 라이플. 레버식 장총이라서 레버를 한번 딱 밑으로 당겼다가 내렸다가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두 손이 필요하잖아요. 잡고 당겨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하려면 총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돌리죠. 그게 거기에 놈놈놈에 나오죠. 놈놈놈에 많이 나오지. 그쪽이 정우성이. 나 닮은 배우가 쓰는 거. 막 돌리면서 쏘는 거. 맞아요. 아니 눈, 코, 입 있는 건 다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닮은 거야. 쟤는 웃고 웃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액션들이 서부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또 볼거리예요. 그렇죠. 네. 이 밀떡들은 또 이런 거 지금 우리 무용보의 밀떡. 밀떡이라보다는 이 총을 쏘는 이 장치들이 되게 막 화려하잖아. 이렇게 막 돌리고 막 손으로 땡기고 막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그냥 뭔가 영화에서 액션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장치들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 속에 나온 거야. 그 옛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영화 속에서는 그게 마치 되게 화려한 액션처럼 보인다는 거지. 아 근데 저기 아까 전에 엔딩 장면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그 러셀 크로우의 엔딩은 한 손으로 쏜 게 맞아요. 네, 한 손으로 이게 아니고 손을 안 땡긴다고? 네, 안 땡기고 한 손으로 쏜 게 맞는데 엄지로 엄지 한 번씩 땡기면서 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투박해 보일 순 있어. 근데 이게 그 당시 실제 상황에서의 기술인 거지. 이게 연습이 아니면 총이 컬트 리벨 이 총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떨어져 손잡이가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 그 손가락을 이렇게 걸기가 이 높이가 높아갖고 손 잘 이거 너무 걸려. TMI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밀떡 TMI 이거 어떻게 되냐면 총을 세워야 돼 이렇게 알았고요. 위로 아니, 근데 세워서 여기서 그러면 러셀 크로우가 쓴 그 십자가 있는 그 총이 콜트란 얘기지? 그렇죠.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역으로 근데 이 총이 서부 영화에서는 거의 제2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잖아. 아니 그럼 매그넘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매그넘? 그러면 더티엘이 매그넘은 이제 이쪽 말하자면 훨씬 뒤에요? 리볼버를 경찰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경찰들에게 훨씬 긴 거예요? 훨씬 긴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리볼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리볼버와 라이플은 아셔야 된다. 두 가지 총 종류. 내가 밀떡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이제 안다. 맥심건 정도. 그 아까 게틀링건 얘기하시면서 그게 인상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도. 이 영화에서도. 네, 그 핑커턴이라는 그 사설 경호 업체가 그 철도 회사에서 고용이 돼서 그렇죠. 완전히 중화기로 무장을 한 현금 호송 소송차, 예. 마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막 가는데 얘네들을 이제 이 베너웨이드 일당이 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화기의 어떤 종류로만 보면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얘네들은 다 그냥 라이플 아니면 권총 들고 그냥 덤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 게틀링건 딱 까가지고 막 쏘는 이런 상황인데도 털려. 털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털리는 장면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렇죠. 첫 씬이죠. 잘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총을 맞고 죽어가던 아까 그 맥클로이 그 피터 폰다가 아주 인상적으로 회생을 해요. 회생을 해서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 수의사는 의사한 거야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 수의사의 말도 되게 웃겨요.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수술하는 장면에서 뭐 마취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렇게 옆을 이렇게 병원의 옆을 보니까 동물 무슨 해부 사진 같은 게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뭔 종류의 의사냐? 그러니까 그 의사가 나도 가끔 환자랑 대화를 하고 싶다고. 이런 재밌는 장면도. 의사가 있는 게 다행이지. 수의사든 뭐. 그거는 뭐. 근데 저는 이 310 유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재 자체가 신선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 정해진 시간 안에 그렇죠. 이 기차라는 거는 딱 그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서 출발해 버리잖아요. 근데 얘를 이 기차에 태우지 못하면 얘를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악당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섰다기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를 호송시키려고 하는 그 철도회사의 뭐 보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맞아, 맞아. 그렇죠. 네, 그 사람도 사실은 그냥 얘를 죽이고 여기서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건데 베노이드를 그냥 이 자리에서 쏴버립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옆에서. 근데 아니다.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하겠다. 연방 법원에 세우겠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사명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마지막 시대적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경이 미국이 네. 오래된 나라가 아니고 내전이 끝난 이후 바로 직후라서 네, 무법천지고. 무법천지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법을 사실 집행하는 사람들이 철도회사야. 그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뭐 정부나 연방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철도회사 간부가 네. 저 사람을 연방 법원에 연방 세우겠다. 법원에서 그럼 이 사람 기소를 하는 건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어기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클래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또 이런 웨스턴 영화의 되게 주된 소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10 유마는 거기에 이제 부정, 아빠와 아들 간에 뭐 이런 것도 좀 섞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포인트를 만져주는 거죠. 약간 이 수송회사 이 사장은 약간 빅픽처가 있던 거죠. 그래? 네, 뭐야? 무법자를 법의 심판으로 처단하리라. 그러니까 네, 여기 무법으로 나는 죽이는 게 아니고 라인으로 볼 수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열차도 엄청나게 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이 계속 성장할수록 철도 회사는 위협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 관계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걸 계속 얘를 잡아서 일벌백계를 하는 게 더 도움이 함부로 되는 덤비지 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막 방금 얘기한 일벌백계 현상의 대표적인 걸 수도 있는 거지. 저 또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베너에이드라는 이 악당이 상징적이니까 얘를 처단하고 싶어하는데 사실은 철도회사 이 간부도 돈을 엄청 많이 써요. 얘를 호송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 이 인플레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대사 중에 러셀 크로우가 크리스찬 베일한테 물어봐. 너 하루 일당이 얼마냐? 그러니까 $2라 그래. 2불. 근데 얘가 지금 얘를 이 러셀 크로우를 호송하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 200불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산을 해봅시다. 100배죠. 지금 일당을 얼마라고 봐야 되나? 10만 원이라고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배면은 100배가 10배 100배인가? 100배죠.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이죠. 근데 거기서 뭐 400불이면 소를 100마리를 사고 뭐 이런 말을 또 해.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 한 마리 뭐 얼마 안 했던 건가? 뭐 하여튼 얼마 안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소가 싼가요 그때? 이거 미국은 소가 싸지. 그렇지. 그럼요. 우리 소를 생각하면 안 되지. 한우 가격 생각하면 안 그럼요. 됩니다. 그때 소 싼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왜? 아니 400불로 소를 100마리를 산다니까. 아유, 그 소가 정도면 뭐 한 마리에 중요한 건 4불. 400불이 뭐 400불로 100마리 사서 먹이는 거가 더 골치. 그러니까 이틀을 일하면 소를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치. 이 영화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무튼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시 10분 발 유마 기차가 도착하고 네. 마지막 씬으로 이어집니다. 800m 정도를 둘이서 둘이서 연락이 뛰어가요. 예, 기차역까지. 그 찰리 프린스의 지위를 받고 있는 그 악당들과 찰리 프린스가 돈으로 매수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총탄을 피해서 그렇죠.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아름다워의 엔딩에서 이게 잘못 언급한 거. 거기까지 또 가고 그래. 아빠 아들 나면 다 인생을 안다워. 아 왜냐하면 사실은 러셀 크로우가 벤 포스터한테 쏘지 마 이 말만 해도 안 쏘거든. 그렇지. 쏘지 말라 그래. 근데 야, 완벽한- 너 스포일러로 가고 있어. 아직 안 갔는데요? 갖고 마. 아직 3시 10분 안 됐는데 왜 볼까요? 어찌됐든. 그러게. 예. 아니 나는 그때 그 이전에 걔네들이 같이 막 뛰는 거서부터 나는 그 이해가 좀 안 이상하다. 가고. 왜 같이 뛰어? 얘는 이제 일단 아니 그 전까지도 그 내고를 했잖아. 제거하고 계속 도망가려고 그러고 풀어달라고 했다고 같이 뛰어 역으로. 그렇지 오샥형은 늦을 것 같으면 안 가거든요. 나는 안 가. 못 뛰어 뛰기는. 나는 아예 나가지를 안 뜁니다. 거기서부터 난 이해가 안 가서 마지막 장면까지 그게 좀 옛날에 볼 때도 그랬는데 좀 다시 봐도 이해가 안 가. 아, 또 이럴 때. 저도 뭐 오샥 형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마지막 그 러셀 크로우의 행동이 좀 갑자기 좀 너를 띄었다. 좀 예, 그 느낌은 있어요. 예, 그 없지 않아 설득을 있어요. 사실 감독이 이제 스토리 플롯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들이랑 이런 네. 관계랑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약간 부족했다. 아 부족했다. 나는 뭐 그래서 8위다. 저는 그 설득을 뒤에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예, 네. 댄도 못 들었던 어떻게 보면 댄도 얘가 왜 이렇게 협조적이지? 예? 할 수 있거든요. 크리스찬 베일도 아니 내가 이거 내 자기 고백했다고 얘가 이렇게 적극적인가?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럴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악당인 벤 웨이든 러셀 크로우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사실 유마에 2번이나 간 적 있다. 근데 2번 다 탈옥했다. 그러니까 약간 나는 걱정하지 마. 난 내가 알아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너가 그러니 내가 한번 칼춤을 출게 이런 느낌이죠. 그런 빅픽처가 있었다.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나는 러셀 크로우도 멋있지만 나는 크리스찬 벨은 보면 볼수록 네. 되게 참 뭐랄까요? 진짜 배우다 이 사람. 음. 러셀 크로우는 물론 이렇게 좀 딱 가짜 배우예요? 아니 가짜 배우는 아니고 이 사람 이 룩스 그 뭡니까 이 딱 외모가? 뽀다구가 너무 멋있어. 뽀다구가 일단 너무 배우잖아. 먹어주니까. 예. 근데 크리스찬 벨은 물론 우리가 뭐 80년대 그 태양의 제국 아역 배우부터 보긴 봤지만 이 두 사람 나이 차가 10살이거든요. 러셀 크로우가 크리스찬 슬레이터를 크리스찬 베일보다 10살이 많아요. 64년, 74년 뭐 이렇게 되는 10살 차이인데 별로 나이 차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죠. 크리스찬 베일이 워낙 살을 과도하게 뺐다가 찌웠다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늙어버렸어요. 확 늙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 2007년인데 13년 전인데 둘이 나이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나왔던 그 바이스 네. 그 찍으면서 100 몇 킬로까지 쪘어. 네. 그 머시니스트에서 기준으로 하면은 70kg인가 60kg까지 70kg가 찐 거야.
그 이게 말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집착이 있나? 건강에 문제가 많을 건데. 건강에 문제가 물론 근데 뭐 물론 그거 다 조언 받고 그 뭐 의사랑 이렇게 상의해서 하겠죠. 하는데 너무 자기를 너무 희생한다. 그렇죠.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땐 좀 욕심 병적이야. 용심인 거지. 근데 뭐 몸무게 뭐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크리스찬 베일은 그 얼굴에서 뭔가 이 사람은 그쵸? 진짜 지지해주고 싶다. 그렇죠. 네, 진정성이 그런- 있어 진정성이. 관객으로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의 연기를 지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이렇게 생겨나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이제 배트맨 그 놀란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에서 네. 배트맨을 했죠. 네. 그거를 하면서 너무 이제 상업적인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데도 그런 말을 하면 크리스찬 베일은 그런 배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좀 이 메소드 연기와 어떻게 보면 천생 배우인 네. 그런 배우 같다. 뭐 근데 미국 웨스턴 영화 주인공인데 한 사람은 영국 배우고 한 사람은 호주 배우네요. 미국인은 주인공이 아니다. 저는 또 엔딩 씬에 이 벤 포스터와 예. 러셀 크로우 자꾸 벤 애플렉 벤 포스터와 러셀 크로우의 난 자꾸 커트 러셀이라. 짧은 눈빛 교환. 아니 형 이거잖아. 아니 형 왜 지금 느낌이 쎄하다고 바로 뒤를 도는 벤 포스터. 근데 그때 벤 포스터 아시죠?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부하가 이 느낌이 쎄하면서 본인도 그렇지. 본능적으로 총으로 손이 향하는 이런 몸짓.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런 그러니까요. 본능적인 거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당으로서 살아남는 사람과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죽음의 순간을 더. 근데 나는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거 정말 그렇게 충성스러운 이게 스포일러 자꾸 가는구만. 이게 14년 된 영화인데도 이렇게 스포일러 하면 안 됩니다. 14년 때. 그러니까 역으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이게 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벤 모두를 포스터가 묻지 어떻게 못하는 생각하면 저기 그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네요. 그러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렇죠. 저한테. 근데 지금 이런 거죠. 저빵. 저빵. 결국은 스포일을 하는구만. 결국 다 스포일. 저빵에 해버리네. 갔습니다. 저빵. 저 빵으로 다 스포일이야. 아니 형빵 이거잖아. 근데 저한테 그리고 다들 부하들이 저. 에이 시원하게 스포일했구만. 14년 된 영화 그냥.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스리텐트 음악 보시고요. 이거는 유튜브에 없습니까? 유튜브래. 유튜브에 거시기?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에? 네, 넷플릭스에 없고요. 예. 이거는 뭐 어디 뭐 이렇게 무료로 풀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0몇 년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멋있어요. 러셀 크로우랑 크리스찬 베일이 참 멋있습니다. 악당과 주인공인데 그 경계가 좀 없다. 아니 근데 악당이긴 악당이야. 왜냐면 그 자다가 러셀 크로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무섭죠. 노래했다고 죽이고. 그 걔가 근데 좀 밉상이잖아요. 걔는 그 크리스찬 베일 농장에 불질른 놈. 네. 네. 악당이라서 걔는 약간 전 통쾌하더라고요. 거기 그 장면. 그러니까 그게 러셀 크로우가 죄책감 있는 통쾌함이야 그게. 네, 러셀 크로우가 이렇게 누굴 죽이는데 그 죽이는 애가 사실은 나쁜 놈. 예, 그 좋은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셀 크로우보다 더 나쁜다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데 그냥 나쁜 놈인데 그래서 그 대사를 나중에 또 풀어주잖아. 크리스찬 베일이 그 나쁜 놈인 건 애소리라 그러잖아요. 애소리긴 한데 일단 죽이고 자기한테 싶은 거랑 네. 정말 죽이는 거랑 다른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자꾸 훈구파로 가는 그러니까 거야. 너는 그래서 악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훈구파로 가서 자꾸 이 죄의 정도를 막 논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장면에서는 저는 자다가 그 장면은 좀 섬뜩했어요. 그때 러셀 크로우의 그 연기는 좀 이거 예. 아우 좀. 그러니까 악당이는 악당이야. 그렇다고 또 말 많다고 또 하나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형 저희 그래서 저 러셀 크로우가 좋아하시러 이게 막그 악당이 뵌그 아니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감독이. 영화가 좋아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 뭐라고요? 영화를 그렇게 없게 만들어.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영화의 그거죠. 영화의 그 어떤 장치죠 그냥. 야, 우리 이번에 웨스턴 영화 10위부터 1위까지 하고 와이낫하고 마더헬에 아따바까지 하면
몇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 좀 네가 세고 있는 줄 아, 알았는데. 못 세요. 못 세요. 안 셌어? 여기 네. 전쟁 영화가 더 많이 죽겠냐? 제가 그래서 전쟁 영화 다음이다. 웨스턴 이거. 영화에서 더 많이 죽겠어요. 전쟁 영화 다음이다. 웨스턴. 사람이 안 죽는 웨스턴 영화가 지금 순위에 있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 죽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총이 다 나오니까 많이 죽는군요. 어벤져스가 제일 많이 죽는데. 그렇죠. 3분의 1이 죽잖아요. 3분을 죽었다 살렸다 막 없앴다 그러네. 살렸다. 그럼 SF가 1위, 그다음 전쟁 영화, 그다음에 웨스턴 영화. 자, 310 to 유마. 기차는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로 가긴 유마로 가죠. 유마로 근데 가기까지 사실은 기차가 저기 연착했어요. 뭐 그렇죠. 정확히는. 그 당시에 연착은 뭐 그럼 분 단위로 연착했겠어요? 몇 시간 단위로 늦게 오거나 아침에 오기로 한 열차가 저녁에 오는 거지. 네. 자, 노래를 하나 들어야죠. 노래는 310 to 유마라는 노래가 있죠. 그죠? 그래요? 이때 57년 영화 때 주제가 주제가 57년 주제가. 310 to 유마라는 곡이 있어서 꽤 그때 당시 히트했다고 하더라고요. 라스트 트레인 투 런던 들을 줄 알았는데. 라스트 트레인 투 런던. 네. 아니네. 유마니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무용부 패밀리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